저는 한때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낡은 수건으로 차를 닦고 있습니다. 이 수건은 제가 이사 시절에 아껴 입던 맞춤 셔츠의 소매단입니다. 손가락 끝은 감각이 없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나가던 취객이 저를 보며 쯧쯧 혀를 차고 가네요. 수천억 원을 주무르던 손으로 이제는 1,000원짜리 몇 장을 세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노년의 새벽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건설사에서 영업이사로 일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완벽한 건축물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다림질이 빳빳하게 된 셔츠를 입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영업본부는 매달 수천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고 업계에서는 저를 전설적인 영업의 기재라고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검은색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비서가 열어주는 문을 열고 내릴 때면 세상 모든 것이 제 발 아래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결제 서류 한 장에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오갔고 수조 원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마다 제 이름 석자는 회사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저는 완벽한 가장이었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제 손으로 마련했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는 곳이라면 어디든 아낌없이 지원했고 아내에게는 항상 최고급 옷과 가방을 선물하며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믿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며 제 노후는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토록 성실하게 살았고 이토록 많은 성과를 냈으니 제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는 영원히 등장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퇴직을 앞둔 시점에도 저는 당당했습니다. 수중에 쥐어진 3억 원의 퇴직금과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평생 쌓아온 제 영업 비법만 있다면 남은 인생은 그저 우아하게 즐기기만 하면 되는 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은퇴 후에 산을 가거나 바둑이나 두며 소일거리를 찾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역이었고 제 명함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오만함이 제 목을 조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저는 제 인생의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은퇴 후 집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지내는 생활은 단 한 달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던 사람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개인 택시였습니다. 당시 지인들과 업계 전문가들은 개인 택시 면허를 단순한 영업권이 아니라 가격 변동이 없는 안전한 부동산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면허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이고 나중에 되팔아도 원금은 충분히 보장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과 계약서를 주무르던 제 영업이사 시절의 눈에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투자 상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제 수치 감각을 동원해 철저한 사업 계획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1억 원은 서울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5천만 원은 손님들이 선호할 만한 최고급 대형 세단을 현금으로 뽑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예비 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하루에 최소 2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연료비와 유지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순수익으로 4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웬만한 대기업 부장급 월급을 받으면서 내 차로 우아하게 도심을 누비는 노후라니 이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저는 자신만만하게 설득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25년을 영업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다른 기사들과 같겠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택시 기사들과는 급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차 안에서 점잖은 손님들을 모시며 품격 있게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자 투자였으며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영업이사 출신인 내가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 남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오만한 논리가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선택이 제 노후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 영업을 시작하던 날,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의 시트 냄새를 맡으며 저는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제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생각지도 못한 기술의 격차였습니다. 저는 대기업 이사 시절 모든 것을 비서에게 맡기고 지시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1초를 다투며 호출을 낚아채는 일은 제게 너무나도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손님을 채갈 때 저는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황금 같은 호출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손님은 가뭄에 콩 나듯했고 저는 텅 빈 차를 끌고 강남대로를 배회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길바닥에 기름을 뿌리며 돌아다녀도 손에 쥐는 매출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자존심에 생기는 생채기였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뻘인 젊은 승객이 술에 취해 탔는데 차 안에서 다짜고짜 담배를 피우려 하더군요. 제가 정중하게 금연 차량이라고 안내하자 그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돈 내고 타는데 기사가 말이 많다며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는 욕설 섞인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가 이사 시절에 이런 무례한 대접을 받았다면 당장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요금 몇천 원을 받아야 하는 이름 없는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화를 사귀며 핸들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고 거울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좁은 운전석에 갇혀 지내는 것은 건설 현장을 누비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노동이었습니다. 퇴근 무렵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뻐근했고 오른쪽 다리 끝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저릿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초기 적응 기간의 피로라고 치부했습니다.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제가 계획했던 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초기의 사소한 진통일 뿐이라고, 대기업 이사까지 지낸 내가 이 정도 고난에 무너질 리 없다고 자신하며 매일 아침 다시 셔츠를 다려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노후를 통째로 무너뜨릴 거대한 지진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련하게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5단. 경기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불야성을 이루던 도심의 거리는 어느 순간 유령 도시처럼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할증 요금이 무섭다며 택시 대신 지하철 막차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루 15시간을 꼬박 길 위에서 보냈지만 제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100만 원 남짓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아한 노후는커녕 매달 나가는 차량 보험료와 유지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현실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지키려 했던 1억 5천만 원의 예비 자금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통장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조금씩 깎여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추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며 곱게 살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저녁마다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아내가 밤늦게 돌아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게 이상해 뒤를 밟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근처 대형 식당의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기업 이사 부인으로 불리며 교양 있게 살던 아내가 거친 고무장갑을 끼고 남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내의 손은 빨갛게 팅팅 불어 있었고 고운 손마디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아내까지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잔인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시간을 갈아 넣어 운전하던 제 허리가 결국 비명을 지르고 만 것입니다. 어느 날 손님을 태우고 고가도로를 내려오던 중 브레이크를 밟으려는데 오른쪽 다리의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뇌는 발을 움직이라고 소리치는데 다리는 나무 토막처럼 굳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고 앞차를 들이받기 직전에 왼쪽 다리로 브레이크를 짓밟으며 겨우 차를 세웠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번과 5번 척추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되어 신경을 짓누르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니 수천만 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공들여 쌓아 올린 노후라는 성벽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던 것인지 말입니다. 이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제 몸은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리 수술을 마치고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병원비로 남은 예비 자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아내가 식당에서 벌어오는 푼돈으로는 공과 금조차 내기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를 한 움큼 삼키고 복대를 단단히 조인 채 길로 나섰지만 제 몸보다 더 아픈 것은 이미 조각난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금요일 밤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앞에서 한 남성을 태웠습니다. 번듯한 정장 차림에 값비싼 시계를 찬 그는 차에 타자마자 누군가와 위세당당하게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사 시절 가장 아끼고 가르쳤던 김 팀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상무가 되어 제가 일하던 회사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더군요. 그는 전화기에 대고 수천억 원대 수주 계약을 논하며 과거의 저처럼 당당하게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비친 제 모습은 파스 냄새가 진동하고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이름 없는 늙은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쓰더니 비 때문에 길이 조금 막힌다는 이유로 제게 짜증을 섞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래서 늙은 기사들이 모는 개인 택시는 타기 싫다며 운전이나 똑바로 하라는 무시 섞인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의 고함에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한때 그에게 이사님 소리를 들으며 우러름을 받던 제가 이제는 그에게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라고 제가 조심하겠다고 비굴한 사과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제 인생 25년의 자부심은 시궁창으로 처박혔습니다. 그 비참함은 칼에 베이는 통증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죠. 전 재산을 쏟아부어 제가 얻은 것은 고작 이런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차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억 원을 넘게 주고 샀던 면허 가격마저 폭락하여 팔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후 자금은 공중분해되었고 몸은 망가졌으며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조차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밤 캄캄한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완벽한 붕괴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낡은 빌라방 한 칸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때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제 모습은 이제 희미한 옛 기억일 뿐입니다. 방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제 몸에서 나는 파스 냄새만이 진동합니다. 제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아봅니다. 식당 설거지 일로 인해 퉁퉁 붓고 거칠게 갈라진 그 손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만 같습니다. 퇴직금 3억 원과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 1억 7천만 원은 그렇게 허망한 욕심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샀던 택시 면허는 이제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대기업 이사라는 화려한 명함 아래 살았던 제 오만이 결국 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수조 원의 계약을 주무르던 실력이면 택시 영업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변화를 무시하고 플랫폼의 공세를 우습게 여겼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부정했던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면허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 수익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과잉 공급과 고령화로 무너져가는 산업에 제 남은 인생을 전부 걸었던 것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께 피눈물 섞인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지위가 현재의 실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20대, 30대처럼 몸을 갈아 넣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 것이 건강이고 한 번 잃으면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이 노후 자금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과신하지 마시고 배우자의 걱정 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도박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을 참으며 새벽 공기를 가르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자부심도 명예도 아닌 오직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뿐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마시고 부디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의 행복을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